시드 바른 사업가 모임. 사회 문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청년 사업가 모임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유롭게 찾아가는 당연한 일상의 동선이 누군가에겐 도전이라면 아마 모두를 위한 도시는 아닐 겁니다. 규제 샌드는 그 샌드박스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규제를 풀어줄 테니 풀어주는 영역 안에서 한번 재밌게 놀아봐라. 규제 샌드도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으로 풀어주는 케이스. 지역은 어디냐? 세종시, 그리고 부산시, 그리고 시흥시 이렇게 세 곳만 풀어줍니다. 스마트시티를 하니까 부산 스마트시티와 세종 스마트시티 하고 부산이 1조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고 세종이 9천억인가? 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저희도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규제 저희는 지역적으로 벌써 국토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과기부랑 하는 이거는 규제는 뭐냐? 이거는 지역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아 당신한테 줄게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타면 되는데 저는 세종이 저희가 메인 본거지가 아니어서 저는 성남에 있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성남에 타는 거 누가 지원해줘? 과기부가. 세종에 사는 거 누가 지원해줘? 국토부가. 너무 감사하죠. 국토부랑은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고 과기부랑은 휠체어 쪽 내비게이션이랑 장애인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되고 나니까 대한상공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주고 나레이션 해주신 분이 대한상공회에서 회장님이십니다. 잠깐 볼게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인 도시는 끝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속도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저희한테 너무 빠른 사촌 동생이 시각 장애를 좀 앓고 있었어요. 택시 하나만 타더라도 원하는 곳이 아니고 조금 더 앞에 내려뒀다는 이유만으로 몇 시간씩 헤맸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가고자 하는 건물의 출입구까지 안내해주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내비게이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시각장애인 보행 안내를 위해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다는 2년간의 특례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무심함과 미숙함이 만든 사회의 불평등도 혁신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국무조정실 밑에 과기부랑 산자부랑 금융위원회 있고 대한상공회에서 보이시죠? 국토부가 빠져 있잖아요.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과기부랑 산자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하시는 게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싶으시면 대한상공회에서 쪽으로 해보라. 오는데 못 읽어 그거거든요. 규제센터에서 엄청난 거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거 규제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규제가 많죠. 의료 쪽 말할 것도 없을 거고 도로 분석. 제가 알고 있는 도로 분석 중에 하나가 영상 이미지를 60일 이상 갖고 있으면 뭐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번에 그걸로 규제를 넣으셔서 되신 분이 있거든요. 잘 조정하신 분 중에 30일이라는 결과 나왔고 우리가 넣었던 규제가 이게 실제로 각각 부처까지 연락을 해요. 60일안에 딱 승인 떨어지면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다. 국토부는 승인 떨어지고 하는데 한 1년 걸렸던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내용을 썼는지 보여줄 건데 진짜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됐고 그리고 좋은 게 내용이 조금 잘못되면 이렇게 보완도 뭐 이렇게 보완팀이 있어서 보완도 해주고 내용 보시면 내용 간단합니다. 아까 보셨던 목록에서 나와 있는데요. 목록은 대충 이렇게 있어요. 규제 보통 목차가 규제 서비스 내용 이건 일반적인 연구에 있는 내용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규제 특례 실제 여러분들이 찾은 규제를 이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특례가 왜 필요한지에 관련된 내용 보시면 저희가 찾은 그 특례 중에 하나가 문외 정보였거든요. 근데 문외 정보를 왜 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개인 정보에서 그래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의 일부를 누구한테 준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법 해석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린 지역 많잖아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줄 수 있지 않냐 자꾸 싸운 거죠. 규제를 풀어주면 뭘 싫어할까요? 민원을 제일 싫어요. 민원이 들어온다.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 건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뭐 한다? 다 계약해서 일단 그럼 받아볼게.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서 저희 성공을 했고 지금 성납을 하고 있고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게 없잖아요. 어차피 민원도 안 들어올 것 같아. 왜? 벌써 다 사인 받았는데 됐습니다. 내용들은 뭐 별거 없으면 이거 할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정리해놨는데 이거 정리해놓고 보면 그림도 됐어요. 그래서 내용 보셨던 것처럼 기술 서비스 대충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줍니다. 우리 내용은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게 왼쪽은 이용, 이동, 오른쪽은 이용. 이동에서 이용까지가 저희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러면 인터넷에서 쓰는 에어오다 또는 사이렌 오다 자체를 스크린 연동이랑 싹 다 연동을 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랑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동에서 이용까지 서비스를 넓힌 거죠. 그분이랑 같이 이걸로 저희가 한번 실증 서비스를 했어요. 어디서?
마곡 스마트 시티를 이걸로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컨소시엄으로 연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제가 정리해서 저 참신한데 좋다. 야, 나 저렇게 해봐야겠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옆에 사람 저런 거 하는구나. 나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저렇게 연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이 모임의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그래서 CD를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저도 배우기도 하니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주문하고 결제하는 내용들을 대충 정리했고 대충 저희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타사랑 블라인드 스퀘어로 하는 이렇게 돈 주고 판매하는 애들이 좀 블라인드 스퀘어랑 이런 애들 신청, 실제 법률이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등을 포함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이거를 하고 싶다. 현행법상 평면도랑 단위별 소유주가 아니면 소유주한테 허락을 받아서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다가 지금 현재의 규제.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그게 풀리니까 다른 과기부에서도 그걸 따라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규제가 저희도 계속 찾다 보니까 원래는 규제를 4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많지 않나요? 우리 대표님도 규제 쪽 좀 있지 않으세요? 인증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증이나 규제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풀어주면서 일단은 시작도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꼭 이거는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내용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규제 내용 이런 거였고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증 지역을 선정하라 그래요. 왜냐면 전국을 풀어주면 자기들 어때요? 쟤네는 제일 걱정하는 게 건축물 도면이 나가는 걸 걱정하더라고요. 성남의 특정한 지역에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차장인을 집어넣고 그분들이랑 수집한다는 개념으로 정해놨고요. 제일 잘하는 게 GIS. GIS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리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를 따로 하는 팀이 있어요. GIS만 계속 봐요. 제가 GIS 좀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것들을 레벨별로도 형태별로도 부분별로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실증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주는 게 아마 1억 2천원을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실증 1천원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실증 2천원 이제 실증을 해봤으니 괜찮잖아요. 그러고 나서 난 추가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2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장애인분들한테 같이 해서 생활의 편익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국토부 사업을 하실 때 스마트 시티 규제 실증 사업이라고 딱 보시면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설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설계만 하시면 비용이 얼마가 나와요? 3억이 나와요. 시스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계만 하셔야 돼요. 설계. 두 번째, 실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 그게 7억을 줘요. 7억. 그건 실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화. 그건 돈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 설계하는 데 3억, 실증하는 데 7억, 사업하는 데 몇십억. 괜찮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게 규제 샌드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잖아요. 좀 약간 빠르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좀 둘러보셔야 돼요. 설계도 빨리 해놓고 그래서 1억 2천원에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실증 한번 해보고 되면 사업화로 완전히 전환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특이한 게 저희가 대응 팀이 돼 있어요. 국토부랑 과기부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주문하다가 실증하다가 제일 걱정하는 게 다치는 거예요. 실제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험. 근데 보험은 다치고 나서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하다가 힘들거나 누르면 주변에 있는 현장 대응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세요. 왜냐면 저 위치를 전송하면 바로 가니까. 그 오시는 분이 누구냐? 65세 이상 고령자분이 계세요. 세종시에 사시는. 그래서 세종시에서 볼 때는 이거 혼자 다 하구나. 장애인분도 도와줬는데 장애인도 일자리에 생겼고 노인이 일자리에 생겼으니 소상공인들이 도와주면서 지역에 있는 화폐를 쓰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엄청나게 밀어주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틀을 맞출 거였어요. 현장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거에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아요. 기대 효과. 그 두 가지 정량적이다 정성적이다. 보행자, 교통약자 보행 만족도가 있고 제가 그 성남은 저 휠체어까지 포함한 거여서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전체를 포함시켰고요. 이거는 디자인보다 의미를 좀 봤던 내용이다. 저희 현황도 저희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 규제센터는 유일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국무조정에서 바로 돈이 내려오는 케이스 여비비로 만드는 거여서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셨던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야 봐라 그 장애인분들 위해서 하는 좋은 일들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과기부에서 칭찬하고 감사하죠. 저희